풍산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4.6%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은 11%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타개정 대체의 부재를 좀 달아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 내용으로서 매출은 2조 4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34.6%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8.3%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아니지만은 스루프트 회계상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근데 더 증가를 해버렸죠. 높게. 그래서 그 매출 총이익이 낮게 증가를 하고 판매 관리비가 또 크게 41.6%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13%가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 내역을 보면은 이 신동 부분하고 방산 부분이 있는데 그 방산 부분의 이 판매 비중은 한 24%.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76%가 이 신동 부분인데 이 판과 그 박판 같은 것은 반도체 소재 포함해서 판과 대가 말하자면 트랙트라고 보통 그러죠. 대를. 그런데 이게 1조 4천억 원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런 말을 좀 써봤습니다. 방산 부분이 있는 기업은 운송 파업이 발생하면 미국처럼 방지법을 만들어서라도 화물연대를 형사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스루프트 회계 손익으로서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47.6%로요. 그리고 재고 자산이 조금 증가했죠. 증가했는데 매출 증가보다는 적게 증가한 것은 이건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스루프트율은 6.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9% 증가해서 TOE 생산성은 0.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436억 원으로서 11%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30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690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프트 회계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개정 대체 이것이 이제 이번 결산 분석에 좀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됐는데 제가 상단에 항상 표현하듯이 향후 재고자산 명세는 위와 같은 흐름 양식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서 공시를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스루프트 회계로서 WCAI 회전율과 스루프트율이 역방향이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라고 반증을 하려면은 재고 회전율의 상승은 보통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 추론을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백데이터로서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은 공시된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와 모순이 됩니다. 입증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는 추정은 원재료 가격이 11.16%가 상승한 것으로 공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되질 않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품 가격은 무려 21.2%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입증 추론과 모순되는 그런 백데이터가 있다는 것이 좀 현재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마침 매입 비중이 있어 가지고 가중 평균을 냈는데 단순 평균으로는 22.5%가 그 상승했습니다만 가중 평균으로는 11.2%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제품 가격 상승 압력이 있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 압력에 비해서 제품 가격은 요거는 단순 평균 가격입니다. 21.2%로. 근데 이제 판 대가 한 6할 정도 차지하니까 이게 그 내수가 있고 또 수출이 있거든요. 이런 거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이 가격이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상대적으로 그 제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하락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입증 추론은 나름대로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도 상대적인 표현으로는 맞는 그런 추론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가공 비율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재료비의 상승을 의미한다. 경영평가 지표의 추론과 이 또한 모순이 되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인하됐다. 이 표현도 틀린 표현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입증 추론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아지기는 합니다. CSM 매출원가 재료비가 53.2%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9% 증가했는데 회사가 여기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은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원재료의 사용액이 중요한데 이러면은 이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가공비가 18.8%로 내려갔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단가면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18억 원이 있는데 규모에 비해서는 뭐 크게 큰 차이는 아니죠.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 그러면은 쭉 이 차이를 추적을 해봤는데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회사가 설명은 한 게 있습니다. 타계정 대체는 제외한 재고자산 변동이다. 이렇게 됐으면은 아까 앞장의 재고 흐름대로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은 금액으로도 이게 타계정 대체인지 표시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검증에서 걸립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2022년도 3분기에 현금이 1132억 원이 지출이 됐다면 재고가 1132억 원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1058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73억 원이라는 현금이 어디에다가 엿바꿔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32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냈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 41억 원이 빵꾸가 납니다. 이게 전년도는 또 56억이죠. 이런 차이가 연속 있다는 얘기는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터인데 그 특별 원인이 뭔지를 도저히 제 수준으로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인건비가 1881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 동기보다 3.1% 금액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뭐 크게 증가한 게 없습니다. 3분기까지 평균 임금은 5,510만 원으로서 연간 6,890만 원, 한 6,9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생각과는 달리 풍산의 연봉 수준이 좀 높지 않은 수준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한 중견기업 정도 수준의 임금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물류비용이 71.2%가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결국은 풍산금속은 이 운송이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 인상이나 이런 등등에서 물론 이제 수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수출 재비하고 국내 운송비도 크게 인상을 해줬다. 그 다음에 수출 선박 선임은 크게 증가한 거가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는 생산 감소로 인하여 재고가 감소 및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이거를 이제 위에다 표시했는데요. 2분기까지의 실적을 기초로 해서 연말까지 예상을 해보면은 한 3조 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걸 어떤 납품 계약건이라고 한다면은 건당 어떤 판매 단위가 300만 원짜리 판매를 하면은 18만 5,315원이 남는다. 이 경우 재고가 3분기까지 11%가 증가했기 때문에 11%가 증가한다는 가정하에서 18만 5,315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획했던 것보다 좀 이익이 적게 나오니까 매출을 2%만 더 증가시켜 보자. 요럴 경우에 요게 이제 원가가 2조 7천이죠. 그러니까 271만 8천 원. 이렇게 되는데 11%가 증가했을 때 이제 금액이니까 그러면은 한 20만 원 정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3조 원대로 재고를 11% 줄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영업이익은 급격히 떨어져서 348억 원뿐이 이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가 줄어들어서 가는 희망하는 영업이익을 내기가 무척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점인 거죠. 원가 회계의 근본적인.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을 문제를 해결할 때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왼쪽에 표시하고 대안으로서 스루풋 회계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 쪽은 바벨 전략으로서 이 WCA 회전율 상승을 바벨 전략으로 그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본다 그러면은 있는 데이터 그대로 예상을 하더라도 이게 톤당 가격이라고 본다면은 290만 원이면 충분하다. 300만 원보다 10만 원 싸게 갈 수 있다. 물론 이익은 약간 줄어듦이 작습니다. 이 8만 2천 원대로서 스루풋 회계에 의한 판매 의사결정은 인플레를 완화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요즘 짙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고 재고 회전율을 7.7% 증분을 한다면은 매출을 더 좀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재고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 건데 이 경우 매출액은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산하면은 3조 3천억 원대를 해서 이것도 2천억 원 가까이 1957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그대로고 재고만 감소시켰을 때는 영업이익은 계약한 그대로 824억 원이 될 것입니다. 재고가 아무리 줄더라도 스루풋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 이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맥심과 미니멈의 중간 갭이 있는데 그 갭이 1132억 원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 1957억 원하고 824억 원 사이에서 어떤 탄착군이 형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350원 뭐 크게 변동은 없어요. 좀 안정적인 가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 가격 대비 46%밖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풍산홀딩스가 38%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8.16%, 그리고 풍산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유진씨로서 34.72% 지분을 소유하면서 풍산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11.5%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그 풍산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 분석을 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번 그 분석에서는 그 원재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제품 가격도 상승했지만 제품 판매 가격이 더 상승한 거로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다라고도 그렇게 인식은 해볼 수 있겠다. 다만 그 재고 투명성을 하는데 현금 흐름표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또 타계정 대체 이런 것 금액들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 회계 투명성은 입증을 할 수 없다. 이런 분석 내용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